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일주일이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찜찜한 오늘 기준에서 시장의 흐름, 유가증권 시장은 빨간불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IT 쪽은 주간 단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금요일 기준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주도주 이외의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에서 순환성의 흐름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쪽은 이번 주 내내 또 약세를 면치 못했죠. 블록체인,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들. 결과적으로 싸이월드 관련해서도 몇몇 종목 오늘 장중에 움직였습니다만 부분 오픈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고점에서부터 곤두박질 치는, 또 시간에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약 바이오 쪽의 일부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확대. 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결론은요. 시장 상황 제대로 잘 읽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주력주 기준 뭐로 잡아드렸어요? 계속 똑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IT는 지금 거래까지 수반이 돼 있어요. 주간 단위에서 주춤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70만 원까지 이탈돼 있습니다만 LG화학 기준에 1월 달에 IPO, LG에너지솔루션 IPO까지를 같이 봐야 돼요. 세 가지 업종 전부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성 종목군들은 시장 지수가 견인이 될 때 순환성의 2차 전지 게임주 거기에서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안타깝지만 정리. 제약바이오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뿐이 들여다보기가 어렵죠. 이 정도의 전략을 꾸리시면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문제가 없다. 그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신감을 가질만 하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정신이 아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정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시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다운 조정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럼 조정이 꼭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화폐 가치의 훼손. 국내 증시나 유럽은요, 또 일본은요, 1년 내내 박스권에 좀 갇혀진 듯한 흐름이었지만은 강세 흐름은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박스에서 움직였지만요, 추세 부분은 강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 12월 달 들어서의 지금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 당장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의 상황, 그 부분 잘 놓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매번 나온 얘기고 연초부터도 지난해부터도 나온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금리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떻게 돼요?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코로나19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델타 바이러스의 확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러고 나서 또 재차 오미크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의 기조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설정을 하십시오.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실질적인 지표가 살아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뭡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만 있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런 흐름은 지금 너무 앞서 나간 우려갑니다. 지표가 무지하게 좋다. 두 번째 기준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은 2020년 3월 이후에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한 조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또 오미크론까지 나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붕괴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미크론 11월 말에 불거진 그런 내용 11월 말에 불거졌잖아요. 전혀.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또 위드 코로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함으로써 다시 거리두기 제한
부분을 강화시켰는데 또 미국, 유럽에서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크게 증가했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다. 자, 12월 3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3일 기준에서의 변동성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일 미국 시간 기준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꿍하고 깨졌어요. 성장주들도 많이 깨졌습니다. 기술주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인도 조정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20%의 급락이 연출된 게 12월 3일입니다. 결과적으로 12월 3일 또 12월 10일 금요일에 또 조정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장의 흐름이 월봉 기준상 조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 왜 조정받았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 왜 조정을 받았는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지금 결론은 어때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결론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긴축에 대한 내용인데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은 경기가 둔화돼서 이거는 악재 요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거니까. 그럼 경기가 둔화돼서 조정을 받았냐? 아니죠.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12월 FOMC 회의, 거기에 대한 촉각, 실업률은 낮아졌어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지표가 오히려 12월 3일은 긍정적이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요구가 나왔습니다. 노란톡에 오시면 이렇게 지표를 다 올려드려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3일이니까 국내 증시 기준으로 12월 6일에 기준이 된 거고요. 그러나서의 흐름입니다. 지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수는 안 좋았어요. 그럼 경기의 둔화, 이건 악재입니다, 사실상. 근데 매번 예측 범위나 전월 대비해서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할 필요 없고 한 방향성의 흐름이 나오는 실업률을 보는 건데 실업률은 전월 대비해서도 그리고 예측치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호재죠. 경기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 이외에도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측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 50 이상이면 확정 국면인데 그 이상. 자, 12월 3일은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긴축을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에 12월 10일이에요. 이것도 금요일입니다. 또 미국장이 또 출렁거렸어요. 출렁거렸는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0.8 전월 대비해서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6.8. 그럼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서 소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갔다는 내용. 6.8인데 시장에서는 7%까지도 예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고 거기에 넘기지 않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예측 범위다. 라고 해서 오히려 12월 10일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10일은 오히려 경기가 좋아졌다. 라고 해서 강세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경기가 좋아진 쪽에 무게감을 두셔야 돼요. 경기가 좋아진 쪽에. 가끔 가다 보면은 야 이거 지표가 안 좋아서요. 긴축을 좀 천천히 할 수 있어. 테이퍼링을 좀 천천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안도렐리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지표가 안 좋아서 말 그대로 일시적인 반발력인 거고 지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지속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정인 거죠. 14일입니다. 이번 주의 기준이에요. 14일. 현지 시간 14일. 우리나라 기준에 15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사상 최대치. 전월 대비해서 0.8%. 전문가 0.5% 이상. 예상치를 넘겼다는 얘기죠. PPI도 50 이상의 확장 국면인데 경기가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12월에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가속할 수 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12월 14일에 형성이 됐죠. 근데 결국은 또 뭐예요? 지표가. 결론은 지표 좋다. 코로나19 관련된 오미크론은 결론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개별 몇몇 종목군들의 흐름은
변동성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도 오미크론 때문에 폭락이 연출되는 업종군은 다소 제한적이죠. 다소 제한적. 오늘의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쭉 이러한 흐름들 놓고 보셨다면 금요일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미국장의 기준에 목요일입니다. 미국장 기준에서 목요일 날 왜 조정을 받았는지,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왜 유가증권 시장은 강세를 띄었는지를 아셔야죠. 자, FOMC 회의가 결국은 끝이 나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1,200억 달러의 매월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1,20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매입해 주던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150달러 줄이겠다. 근데 그것이 경기가 이 정도로 좋아 300억 달러를 줄이겠다예요. 1,200억 달러를 매월 이렇게 뿌려주던 거를 300억 달러를 줄이겠다. 예측 범위예요. 거기에 금리는 사실상 2023년도에 올 초만 해도 2023년도에 2차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기가 더 빨리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3차례 올린다. 전부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긴축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수요일, 그리고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 목요일 날 미국 일본장 2.13%의 강세. 우린 조금 못 올랐죠. 0.5% 수준의 강세. 그러고 나서 금요일인 거예요. 미국장 기준의 목요일.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 기준의 목요일에 그럼 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아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12월 연간 내는데 12월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11월에 생긴 오미크론 확장됐지만 그 부분 때문에 시장 출렁거린 거는 거의 제한적이 없어요. 지표적으로 그러면 경제 지표인데 지표는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조차도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쫙 뻗어 올라갔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목요일 날은 미국장 기준의 목요일 날은 조정이란 말이에요. 예? 심각한 조정이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아니에요. 눌림폭. 주말 여러분들 지금 잘 보내고 계시는데 주말 내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목요일 날 조정의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목요일 날 조정의 이유를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요. 미국의 나스닥 쪽이 좀 조정이 있었지만은 내용이 없다. 오히려 지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잘 끝났다. 맨 끝부분에 설명드릴 유럽중앙은행하고 영란은행 기준에서의 흐름 그거만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표는요 다 좋아요. 산업 생산도 다 좋다기보다는 다소 엇갈렸어요.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있고. 근데 결론은 다 좋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것도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소폭 줄고 예측치 대비 소폭 줄었지만은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확장 국면에 놓여져 있다. 50 이상에는 확장 국면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눌려 내려와 있더라도 시장은 강세를 띈 거고요. 오히려 구매 관리자 지수의 하락은 안정화가 되는 거죠. 생산자가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마찬가지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구매 관리자 지수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나머지 지표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지표 전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뭐 이런 식으로 포털에도 뒤지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금리를 조정하는 미국의 연준에서 회의의 기준을 우리는 FOMC라고 부르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수요일 진행을 했고 수요일 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 결과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동결 그리고 페이퍼링 속도는 높인다. 그리고 매월 300억 달러로 확대를 한다.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월 얼마 1,200달러를 매입했는데 그 규모를 300억 달러를 축소해서 900억 달러만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조차도 단계별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금리는
내년부터 세 번씩 올린다. 근데 그 금리가 선진시장 기준에서 다 제로금리 수준이다. 그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 동향,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 기준에서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났습니다. 금리는 바닥에서 올리는 순간 경기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의 표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금융시장은 급등 랠리. 고점에서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악재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뭐 난리가 아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해서 시장이 조금만 밀리면 엉엉엉 울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에 급등 랠리. 결론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달라져요. 네? 포트폴리오의 비중, 변동성 확대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주를 들어가는 거죠. 시장의 업황을 이끌어가는, 산업을 이끌어가는 실적주. 지금의 기준은 IT, 그리고 자동차, LG화, 국내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물에 대한 금리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범위에 100 미만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굳이 우려할 필요 없다. 그럼 시황은 사실상 다 끝난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장에서 매일매일 시황 얘기해. 오늘도 뭐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넥슨 디지티, 넥겐즈 뭐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 지금 그걸 마케팅해야 되는데 시황을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다? 미국장의 조정은 지수의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우려감이나 내용이 없어요. 확장 국면이고 긍정적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어느 거? 두 개가 엇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럽이 내년에 테이퍼링을 단행을 안 한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라는 해석.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미국만 좋고 그럼 유럽은 안 좋은 거야? 경기 안 좋다는 해석에 대한 조정. 그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역시나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렸을 때 유럽은 금리 안 올렸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시장은 폭등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두 번째로는 영란은행이 어디에? 영국이죠. 영국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그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미국 이외의 선진시장에서 또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최초로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왔을 뿐이다. 여기까지. 혼란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유럽의 예를 들어서 해석 부분이 유럽이 금리 인상을 안 해? 긴축을 안 해? 경기가 안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빠졌느냐? 아니면 영국의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느냐? 그럼 미국의 기술주의 조정이 컸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무게감을 둔다. 여기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럼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시적인 뭡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내년 FOMC 회의 1월 26일 이때쯤까지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주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PER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은 성장성까지 겸비해서 움직여요. 실적주 플러스 성장성까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내년 1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일단은 조정은 제한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윗방향으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부분 쭉 놓고 보시면은 어떤 조정의 흔적이 있나요? 월봉 기준에? 미국장 기술주가 많이 내렸어요. 월봉의 흔적에 유럽, 일본까지도 엄청난 조정의 기준이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000포인트 위쪽에서. 거기에 주도력을 가져갔던 전기전자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지 말자. 요 시황만 잘 맞춰서 가게 되면
요 시황만 그렇게 해서 업종만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는 조금 2차 전지 게임주들 눌림목의 현상 거기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이 확장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도 업종군의 흐름을 주봉 단위에서 거래대금 실렸는지만 보자. 왜? 실적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오늘 기준에 또 이번 주 기준에 금요일 기준에 또 주말 내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 주력주가 못 움직이는데 무슨 뭐 넥슨GT 상상상 넷게임즈 상상상 하면 뭐 할 거야. 일주일 내내 상한가 5개씩 뭐 나오면 뭐 할 거야. 매일매일 상한가 나오면 뭐해. 실질 수익은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채널 돌려서 현혹되지 마시고 상한가 같죠? 대박 잡아드릴게요. 혼자 잡으세요 하시고 내 주력주가 진짜 갈 수 있는 장이냐를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의 여유자산 가지고 변동성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 상한가 종목 일주일 내내 잡아내셨지만은 그 상한가 뒷부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첫 부분에 이 긴 시간을 시황에 할애해드리는 이유는 저 같아도 화가 날 거야. 우리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이 선배분들이 변동성 매매 교육해줘서 변동성 매매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주력주 위주로 딱 갖고 계신 분들은 약 올르실 거 아니야. 내 계좌가 그렇다고 망고진 것도 아니야. 근데 기대보다 확 못 움직였어. 그러는 찰나에 이쪽에서는 변동성 매매 수익 났다고 와 박수 쳐주세요. 그럼 화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멘탈이 붕괴가 되고 내동 매매를 합니다. 그거 하시지 말라고. 그거 하시지 말라고. 예? 11월 말에 2,820 내려갔을 때 2,700 간다고 난리치고 엉엉엉 울던 거를 기억하고 지금 3,000 넘겨져 있을 때 여기서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제대로 시장 랠리를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야만 상한가 종목도 매일매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월요일 장부터 내 주력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종목 쭉쭉쭉 잡아내셔서 계속 시뻘겋게 물들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딱